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초보였다가 막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주식 실력이 점점 늘죠.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고수가 되는 뭐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실력이 느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확하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은 열심히 한다 그러고 잘한다고 하는데 고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선택들도 꽤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오늘 좀 약간 기준을 세워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행착오의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초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잘 봐주세요. 네, 초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초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초보를 정의하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은 제 앞에서 저 주식하는데요, 실력은 별로 없고요, 그냥 초보예요 라고 오늘 떼면서 무언가를 물어보곤 해요. 어쩔 수 없는 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바라봤었을 때 초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초보는 절대로 아닙니다. 초보에도 분명히 각기 다른 종류도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초보다를 구분하는 것보다 어느 길에 들어서 있는가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하나의 그림, 도표를 마련을 했거든요. 이게 뭔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 다 초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식계좌 이제 막 개설하고 주식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고 진짜 생초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보에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사는지 파는지도 알게 되고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게 되고 캔들 보는 거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발전을 하는 와중에도 본인이 스스로 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의 레인지가 되게 넓어요. 이제 막 계좌 개설한 사람도 초보고, 뭐 나름 잘 사고 파는데 뭘 잘 모르는 사람도 초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자, 초보자분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는 공감하고 누구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은 본인이 나는 이제 초보 뗐다, 나는 중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뭔가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되게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나는 초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초보에서 중수가 된 게 아니라 초보 1로 업그레이드 된 거고, 초보 2로 업그레이드 되고, 초보 3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초보다. 근데 조금 더 나은 초보인 거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그 끝에 결국에 뭔가 이제 잘못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처음에 초보로 시작을 했는데 연습도 하고 뭐도 하면서 중수로 올라서고 고수로 올라서고 결국에는 이제 꾸준하게 수익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과연 뭘까? 그래서 언니님께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서로 다른 길, 1번 길, 2번 길로 가는 이 서로 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과연 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는 건지, 그리고 요 1번 길, 이건 좀 잘못된 길이잖아요. 여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오늘 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는 뭐 주식계좌 처음 개설했다, 매매 거의 안 해봤다, 아니면 매매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나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면 초보 앞에다 이런 얘기도 붙이죠. 생초보다, 아니면은 저는 주식 신생아입니다. 주생아, 주린이.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데, 초보 1과 연습생, 제가 이거를 굳이 나눈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서예요. 초보 1의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바랍니다. 자, 투자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초보 1의 단계에서부터 수익을 다이렉트로 내는 거를 굉장히 바래요. 근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축구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축구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자기는 시합 나가서 골을 팡팡 넣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알겠어. 그래서 찾는 게 뭐냐? 그래. 그러면은 수익 내는 방법을 찾죠.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나더라.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초심자의 행운. 그거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는데 축구 딱 시작했는데 자기가 운 좋게 골대 앞에서 시작했는데 공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골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프라인부터 시작했을 때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래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길에 1번과 2번 길의 차이는 뭐에서 갈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측과 대응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번의 길은 능동성이 있어요. 근데 1번의 길은 능동성이 없습니다. 자,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은 완전 초보 1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수익을 못 내야 되는데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할 때? 홀짝으로 하면. 홀짝으로 하게 되면은 다 틀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는 경우가 섞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익이 나보게 되면은 그거를 팝니다. 파고 파면서 초보 2단계로 초보 3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초보 1과 초보 2와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보면은 그냥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경력의 차이다. 더 오래 했어요. 초보 2는 초보 1보다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은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경력이 훨씬 더 높아져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는 것도 좀 있습니다. 초보 3 정도 되게 되면은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막 이평선이 뭐고, 기술적 분석에서 눌림목이 뭐고, 고점 돌파는 뭐고, 매물대가 뭐고, 막 호가창 이런 경우에 올라간다더라, 막 이런 기타 등등이 점점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나는 그런 모습이 중수이거나 고수인 것 같은데, 저희가 분류할 때는 초보라고 했어요. 오히려 초보 3이라고 했어요. 숫자는 늘어났지만, 경력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초보입니다. 왜냐?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수익은 전혀 만들 줄 몰라요. 그냥 홀짝에서 잘 맞추려고 계속 아둥바둥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주식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은 못 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초보 1의 단계에서 바로 수익을 원하는 그 욕심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습생을 반드시 거쳐가는 게 좋다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멀리 갈 거 없어요. 버디님도 이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버디님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이 그림, 요 도표의 전문가입니다. 어니님은 솔직히 전문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니님은 여기서 이렇게 요 아래 영역만, 요 아래 영역의 길만 걸은 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뭐랄까, 옆에서 지켜봐온 입장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근데 이제 직접 경험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초보 한 5까지 간 것 같거든요. 네. 초보 5.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사실 2단계부터죠. 초보 때부터 목표가 돈이에요, 돈. 당연히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 영상 중간에 잠깐 이제 알리는 말씀 한번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외에요, 네이버에서 주식 비디오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메뉴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함께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알려드렸던 카페인데요.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셔서 여기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오시면은 여기 맨 위에 그 전책을 보기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투자클럽 가입 안내가 있고요. 이 클럽은 어니님의 제자가 돼서 어니님의 실전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런 리딩마 같은 데서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하면은 그대로 이제 따라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내잖아요. 그런 형식을 좀 차용을 했는데, 훨씬 더 디테일하게 어니님이 하는 그런 매매 스타일 그대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어떤 때 템포 조절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 다 그대로 노하우가 적용된 방식을 매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는 아빠처럼 자전거 알려주듯이 주식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적어놨는데, 진짜 주식 초보자분들, 이제 막 주식 개설한 분들도
와서 배우시는 분도 꽤 있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주식 이제 오래 하셨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와서 부족한 분들은 와서 많이 배우고 계시거든요. 기본 과정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훈련해드리기 때문에 1년만 하셔도 주식 실력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주식 실력 늘어가는 거랑 무관하게 언니님이 옆에서 계속 트레이닝 해주고 수익도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뭐 2년, 3년, 4년, 뭐 5년 차까지 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배우고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고 좋은 공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함께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일 때 헤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족해서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식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다 그렇게 주식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인지하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시면은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이 전부 다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구축해두게 되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마인드도 성장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은 수익 내기에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전에 저희가 후기로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오늘 기회로 카페 들어가셔서 어떤 데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이라도 만들면 그래 내가 사무실 비용이 뭐 월세가 얼마가 나오니까 200만 원으로 딱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근데 3천만 원 말고 내가 돈이 더 있잖아 사실. 뭐 사업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러면 이걸 5천만 원 만들고 한 1억까지 만들면 200이 500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이걸로 생활비를 하고 그냥 저는 처음부터 이때부터 이 흐름을 이제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어 보이는 거는 다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어디 가서 리딩 받아서 막 한 달에 막 100%도 수익 낸다고 하니까 그럼 3천만 원으로 하면 3천만 원까지 수익 내나? 그렇게까지는 욕심이지. 한 200만 내자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막 그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길을 걸어갔죠. 그 끝은 초보 5, 초보 6, 초보 7 끝도 없는 초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계속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붙어요. 안 돼도 자신감 붙습니다. 왜냐면 항상 잃지만 않잖아요. 공감하실 텐데 돈 잃다가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막 주식 상승이 되면은 잘 맞춰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막 생각보다 크게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나는 초보 딱지 뗐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투자금을 늘리게 되고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초보 6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다시 잃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연습생이 되는 기회가 저는 이제 말했지만 원희님을 안지 한 7년이 됐기 때문에 연습생의 기회가 7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제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면서 저는 연습생을 병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연습생을 병행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돈 되나? 원희님이 되게 존중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여전히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알았죠. 이거 아니구나. 근데 왜 알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를 결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되네.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봤더니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하는 게 미친 척이었거든요. 당장이 급한데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제 데이터로 알게 되면서 여기를 이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거를 유튜브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되게 좋은 이야기. 진짜로 저도 들으면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버디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위에 과정에서의 너무 많이 봐와서 제가 봐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토대로 저도 가늠할 수는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차이는 있거든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때 좀 어려움도 있는데 근데 한결같이 동일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1에서 초보 2로 넘어가고 초보 3으로 넘어가면서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경험이 쌓이지만 근데 초보 딱지를 못 떼는 가장 큰 이유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연습, 어떤 특정 부분의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키워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안 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끝에 가면요, 이게 처음부터 일로 오든 초보 1에서 1로 넘어오든 초보 2에서 1로 넘어오든 되게 많은, 실제로 클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한 초보 5에서 넘어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할래요 하고 넘어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초보 뒤에 있는 숫자는요, 자신이 주식한 연수, 경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주식한 지 1년, 2년, 3년, 뭐 초보 5는 5년,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때 했었던 경험들은 특정 연습을 통해서 이게 가다듬어진다,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내지 않는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저는 자신이 투자 생활을 통해서 능동성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수익을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수익을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단위의 수익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0에서 1을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들 수 있다면 될 때도 있겠죠. 아까 버디님이 말했었던 돈 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든 것의 대가는 그만한 마이너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더 크게 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이거를 꼭 구분시켜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 능동성을 이제 갖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다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하셨던 이쪽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예측을 되게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잘 사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그래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낸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타이밍, 좋은 자리를 예측할 수 있지? 여기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막 스스로 생각할 때 그 길로 가는 거죠. 진짜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네, 되게 논리도 되게 막 그럴듯해요. 사실 들어보면. 근데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대응의 영역에 대응이라는 거를 되게 무시하는 거죠. 예측만 잘하면 대응이라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응이라고 해봤자 뭐 사실 손절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 그건 또 이제 자기 논리랑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 대응의 영역으로 가서 이거를 훈련하기 시작한 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변화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근데 그때가 다들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은 많이 가르쳐보고 훈련시켜서 뭐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중수로 고수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내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분할 매수 중요하다고 되게 저도 많이 강조하고 어니님도 항상 매매할 때 매수 매도의 조합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분할 매수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그것도요, 이 예측을 잘하려고 분할 매수를 하기도 해요. 또 네. 내가 하는 분할 매수는 어디까지나 예측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한, 타이밍을 잘 높이기 위한. 근데 그것도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또 넘어가서 분할 매수를 논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분할 매수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완전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게 댓글을 보면 제가 느껴져요. 그게 뭐 분할 매수 뭐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100% 그냥 다 이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제가 겪었던 길이니까. 한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은 너무 막연하니까 한번 실사례 아니면은 차트를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단 초보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이거 일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일봉도 안 되는데 분봉을 섬세하게 컨트롤한다? 이거는 이미 초보자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봉을 섬세하게 컨트롤한다는 최소한 초보자 초4, 초5
또는 중수 이상일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처음 초보자 얘기로 하기 위해서 일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일봉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의 흐름이고요. 차트상에서 이렇게 보여줬었을 때 하루 이런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아까 1번 길 초보자에서 초1, 초2, 초3, 초4, 초5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언제 사야 수익 낼 수 있을까? 언제 사야 잘 먹을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사야지 내가 이때 딱 매도를 하는 거고, 예측해서 잘 맞춰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도 여기 한 번 더 기회가 오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닥을 내가 알아내서 자, 돌파, 고점 돌파, 눌림목, 바닥, 저점 반등,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서 나는 기가 막히게 판다. 고점 돌파, 눌림목, 저점 반등, 이 세 가지를 언제 어떻게 사면은 잘 되는 것까, 타이밍을 잡고 어디가 바닥인가, 어디가 돌파인가, 여기에 꽂히죠. 그거를 계속 팝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초1, 초2, 그렇게 1년 파면요 초1이 초2가 됩니다. 2년 파면요 초2가 초3 됩니다. 3년 파면요 초3이 초4 됩니다. 근데 계속 파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파요. 왜 그럴까요? 판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측이잖아요. 예측이란 건 홀짝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요, 홀짝을 판다고 자신이 다 맞출 수 없다. 다 틀리기도 힘든 것처럼 결국에는 다 맞추는 거는 더 힘들다. 맞추거나 틀리거나 맞추거나 틀리거나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끝으로 가게 되면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도박성 매매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틀려서 손실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된다라고 또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 과감하게 더 큰 베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대표적으로 1번 길, 초보에서 초1, 초2, 초3, 초4 이렇게 맴맴 도는 반복적인 길을 걷는 형태인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연습생들이 꼭 해줘야 되는 행동, 중수나 고수로 가기 위해서 연습생들이 꼭 해줘야 되는 행동은요, 이 동그라미를 맞춰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습생이라면은 이 파동을 이렇게 하나 점으로 타이밍으로 구분하지 말고 대충 10월 중순이죠. 10월 중순부터 그냥 내가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부터 오늘이죠. 12월 14일까지 약 2달 정도예요. 이 약 2달 동안에 이 안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지속적으로 섞어보면서 매매를 통으로 해보는 이 연습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수익 나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연습하고 그 안에서 깨닫고 덧대고 세련되게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저는 굉장히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변화를 주냐에 따라서 수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를 잘 만들어낼 줄 알게 되면 이제 중수가 되는 거고, 그걸 자기 스타일에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면 고수가 되는 거고, 점점 자신만의 성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예측의 범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차트를 내가 이제 매매에서 맞게 되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요런 흐름 있잖아요. 이거를 맞으면 이거는 애초에 내가 이걸 예측을 잘못했네,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네, 어디서라도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후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주식이 쓰레기네 라고 해서 또 뭔가 또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마련해 줘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자식의 주식을 초보에서 정체시키는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거든요. 너니 말한 것처럼 이런 걸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짜증나죠.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내가 고른 주식이 막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손실이 계속 커진다. 이거 사실 여기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바닥 뚫고 지하까지 간 거거든요. 여기 차트로만 보면 이 지하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뒤에 뭐 어떻게 흘러가는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종목이 마무리가 된다니까요. 마무리가 되고 이거를 수익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끝이 없을 것 같던 이런 그 공포심이 어느 순간 보면은 싹 사그라지면서 뭔가 본인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하루하루 이렇게 마르는 이 거래량 속에서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속 체크하고 올바로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면 길이 보여요. 아,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잘못 고른 것이 아니구나. 이걸 놓쳤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 그 느낌이 오면 저는 그때부터는 중수로 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때 연습생 시절을 잘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흐름이 그냥 연습생 열심히 한 다음에 이게 데뷔 무대예요. 데뷔 무대에서 그냥 압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달라져요. 그냥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초1, 초2, 초3, 초4 가는 사람들은 이것만 잘하고 싶어 하는데, 다 건너뛰고 이것만 잘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잘하는 사람은요, 이거를 컨트롤 했었던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고수들은 그것들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고요. 결국 고수가 된다는 거는 그러한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상승하면 홀, 상승한 거 잘 찾아내서 예측해서 잘 맞춰서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 하락하면 짝해서 틀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초1, 초2, 초3, 초4 가는 사람들은요, 상승만 맞추고 싶다, 홀에서 플러스만 가고 싶다. 틀리면 어떡하지? 틀렸을 때 대응 없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틀렸을 때 왜 대응이 없어요? 틀렸을 때는 손절을 해야죠. 요 정도 반박도 합니다. 한 초3 정도 되면은 반박해요. 이렇게. 그러면 반박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짝이 났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실현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초보에서 연습생, 중수, 고수가 된다는 건요, 결국에는 상승, 홀 나와도 플러스고요, 하락, 짝 나와도 이거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이게 합쳐져서 궁극적인 플러스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쌓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싸움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건요, 주가라는 건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습니다. 상승만 있는 주식은 없어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합니다. 심지어 하락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도. 근데 하락을 빼놓고 상승만 딱딱 집어낸다? 모두가 원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분야에 자신은 도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맴맴 돈다. 그리고 다시 아까 이미지로 가볼게요. 결국은 그래서 이 끝은 정해져 있다. 저는 이 끝을 늪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늪이냐?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초2 때 안 됐던 거 초3 때는 그걸 보완해서 뭔가 될 것 같고, 희망을 품지만 또 안 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초4 때는 초3에 안 됐던 거를 또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완 설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언제가 됐든 초1이든 초2든 초3이든 좋든 싫든 진짜로 중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습생 시절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측이라고 말했었던 것들, 연습해서 대응이 충분히 보완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중수 고수와 이런 초1, 초2, 초3하고의 차이는요, 이 사람들은 예측 전혀 안 할까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측을 어떻게 섞냐?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선에서 예측을 섞을 뿐이에요. 조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조율하지 못하는 예측으로 모든 거를 승부 봅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어니님이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그러죠.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눌림목 때 어떻게 하는지, 고점 돌파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초보자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좀 모호하게 얘기한 측면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저희가 좀 자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용어 선택에 있어서 오늘 얘기했던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오늘은 약간 초보 3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라는 식으로 좀 약간 암시할 수 있으면 보는 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여기 있는데 저희 얘기를 듣고 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대부분은 여기 있어요. 저희가 아는 한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본인들은 여기에 안 있고 나는 이제 한 이쯤 온 거 아닐까? 나는 이쯤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더닝클루거 이펙트 이 얘기도 했었는데, 우매함의 골짜기, 거기에 빠져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 그분들께 저희가 이제 팩트 폭격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회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요. 그러면은 초보에서 연습생에서 중수로 가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라고 하게 되면은 제 기준에서는 1년이에요. 하지만 이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연히 중요하고 상대적인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느슨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단 더 걸리겠죠. 하지만 그냥 최소한 필요한 시간은 얼만데라고 하게 되면 1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부분부터는 수익을 쌓아 올려가는 게 가능하다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수익 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1년 만에 중수 부군에 가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왜 단축해 주냐면은 초보 5에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주식하는 분들 초3에서 초5에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클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초10 정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초20 됐는데도 여전히 잘 몰라서 뭐 가입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초5는 저건 문제도 아닙니다. 저거는. 초5면 되게 빠른 거예요. 저렇게 해서 주식 잘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만큼 늪이라는 거를 좀 가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연습생, 기획사 연습생 같은 느낌인데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님께서 제대로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 만들어냅니다. 이 수익은 본인이 갖추고 있는 다른 뭐 자금적인 부분이라던가 환경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면 똑같은 연습생 신분이더라도 수익의 규모는 확연하게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부족한데요 라고 하면 높여가면 되는 거잖아요. 높여가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내가 주식 실력은 없지만 다른 틀은 좀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오셔서 큰 수익 만들어내면서 연습생 거쳐서 중수 고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주 좋은 교육 장소이자 실전 매매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온라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덜 헤매고 싶다 라고 생각 드시면 녹화해 보시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가입 상담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려 볼게요. 저희는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꿀팁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